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또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요.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시간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못했던 거를 해서 순서대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 좀 쉐어하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신경 발달 장애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경 발달 장애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흔히 많이 얘기하는 자폐 있잖아요. 자폐증. 그리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 ADHD. 요즘 한국에서 뭐 성인 ADHD, 연예인들도 뭐 나 ADHD가 있어, 뭐 ADHD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고요. 자, 고소장님은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눈 감으셨죠? 눈 감으신 상태에서 오늘 고소장님이 입었던 옷 색깔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소장님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셨을까요? 검정색, 예, 검정색으로 입으셨나요? 예. 회색? 혹시 회색? 눈 네. 뜨시면 안 돼요. 눈 뜨시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회색. 예. 검은색 또는 회색. 자,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고소장님 입은 옷 색깔에 대해서? 눈 뜨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네. 예. 자, 기억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자, 떠보세요. 고소장님 입으신 옷이 검정색이 있나요? 네. 예, 회색에 검정색으로. 검정색이고 예, 안에는 살짝 보이는 네, 네네. 붉은 와인색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예전에 있었던 뭔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뭘 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누굴 만났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한 번 본 건데 그걸 다 기억하는 것처럼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한 번 봤는데 다 기억하는 사람? 본 적 없으신가요?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 번만 천재다. 다 소설 천재. 속에서 봤어요. 아, 소설 모든 걸 속에서. 다 기억하는 남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 예. 소설 음, 속에서나 보고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런 천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요, 다른 말로 얘기를 아, 하면요, 이거 컵이 안 닦인 거였네. 아이고, 어떡해요. 그쵸. 우리가 본다고 봤는데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 어제 그 예. 하신 분이 그냥 놔뒀나 보다. 예. 자, 아, 속상하시겠어요. 다시 차 가져오시겠어요? 예. 우리가 천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들도 다 기억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음악 한 번 들은다고 해서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해요. 근데 한 번 들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그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되게 인기 많았었던 거 혹시 옛날 영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가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똑같이 피아노를 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살리에르란 사람이 막 어떻게 했나요? 질투했었죠. 천재 같은 사람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서번트 증. 네. 음, 서번트 증후군이 뭐냐면 뭐 좋게 말해서 천재적으로 보이는 사람,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자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의 중요성, 신경발달장애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와, 천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 같은 면을 보이지만은 뭔가 제가 사람들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그 앞에 걔는 자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따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자폐래라고 이름이 아닌 그 아이의 꼬리표를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천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보나 이런 사람들과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진단명보다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뭐 학습 장애야 지지나 이런 말보다는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그것이 서번트 증후군,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어떤 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요. 뉴로 디벨로멘탈 디스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경발달 장애라는 건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발달이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발달이 늦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번트 증후군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발달이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 맺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천재들 하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천재들이 괴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괴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라는 것이 이제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부터 되게 심각한 수준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신경발달장애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학습장애예요. 공부를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공부, 뭐 영어, 수학 문제 잘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 방식 자체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고요. ADHD라고 해서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달이 지연이 되는 이유 아니면 발달이 어느 부분만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원인은 지금까지는 100% 확정적으로 이것이다 라는 말은 못합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뭔가 약물에 의한 태아의 중독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 줄 모르고 무슨 약을 먹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유전적으로 또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또 조산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환경 오염이나 저체중 출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 무엇이다라고 말은 아직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발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있고요.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것이 있어요. 난독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습장애라는 건요,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이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적장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추론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되게 낮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이은경 멘토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룸이라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띄어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읽은 거를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읽어요. 한글을 읽고 영어도 읽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얘기하는, 들어간다. 네, 그쵸. 아버지가 가방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학습장애예요.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손 닦고 밥 먹어. 그럼 뭐예요?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손 닦을 손 것. 씻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밥을 먼저 먹으러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순차적으로 손 닦고 밥 먹어 했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밥 먼저 먹을 수 있는 거죠. 밥 먹고 나서 손 닦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한글 말고 영어로 예를 들자면 뭐 P, 스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분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도 철자 이런 거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이 비슷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도 합니다. 수학 기호가 있어요. 곱하기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건 곱하기야. 2 곱하기 2는 4야. 2가 두 개가 있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곱하기. 이게 뭐야? 곱하기야. 그러면 답이 뭐야? 몰라요. 곱하기라는 말 자체의 그 기호하고 매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학습장애예요. 그런데 이거는 IQ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학습장애 중에 난독증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글씨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력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요.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인식하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글씨를 보지만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글을 못 읽어요. 글자를.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눈이 나쁜 줄 알고 마음까지 내려가고 막 이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50이 넘으셨는데도 목사님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난독증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많이 맞고 자라셨대요. 왜냐하면 얘가 멀쩡하게 생긴 애가 읽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찌어찌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찌어찌 신학교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고시를 시험을 못하는 거죠. 그분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회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천재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억력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학습장애가 보통 어릴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렇게 되는데, 뭐 요즘은 이제 난독증이라는 것도 알려졌으니까 알지만 예전에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맞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동의 학령기에도 진단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병명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못 읽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제 나이대에 어릴 때부터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IEP라고 해서요. 아이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뭐 특수교사 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 이렇게 3명 정도 같이 붙어서 이 아이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뛰어나니까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근데 한국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특수교육을 좀 이제 하긴 하는데, 특수교육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 그 반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만 그렇고 어떤 부분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학적인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음악적인 걸 못한다. 그러면 수학 수업은 일반 아이들하고 가서 하고 음악 수업은 특수교육에 가서 그 수업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못하는 부분은 특수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난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뇌의 발달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토마스 미국 에디슨, 나라 다빈치까지. 예, 예, 여기에 보시면 토마스 에디슨 보이시죠? 토마스 음, 에디슨 예전에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죠. 선생님들이 머리가 썩었다고 했고 자기는 전능아인 줄 알았다라고 했었죠. 음, 학업, 수학, 집중력, 언어 표현들이 다 남들보다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남 보기에는 얘 이상한 애다라고 학교에서도 전능하라고 쫓겨났었죠. 이 양현석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양현석. 네, 예, 예. YG 패밀리 영화 하는 배우. 예, 영어 배우가 아니라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이 그 위에 이제 프로듀서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그룹이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룹이 BTS잖아요. 여자 그룹이 어떤 건지 아세요? 블랙핑크예요. 세계적으로 블랙핑크. 굉장히 유명해요.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하는 그 회사가 바로 여기 YG. 이 사람이 음, 하는 곳이에요. 양현석. 양현석은 태어나서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 아, 맞아요. 예, 예, 그래. 예, 예. 이 사람이 난독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우리가 천재로 알고 있죠. 뭐 네,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여기 써 있죠. 공책을 기록할 때 보면 거울 보듯 거꾸로 기록했다라고요.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는 어, 대로 썼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것을 읽은 겁니다.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빈치도 어릴 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에 와서야 천재 소리 듣지 옛날에는 이 사람도 바보 전응아 그런 식의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음, 탐 크루즈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 아시죠? 예. 탐 크루즈도 난독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대본을 옆에서 누군가가 읽어줘요. 그럼 그것을 외워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우리가 천재적인 어떤 그런 면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뇌에서 어떤 한 부분이 발달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 다른 부분이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예, 미국 공립학교의 한 14% 정도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음, 한국 학생들 한 14% 정도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까요? 한국은 더 조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음, 그만큼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습장애 있는 건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가 남자들이 5대 1 정도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여자들이 좀 더 적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가 빠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습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눈치껏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제 지적장애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IQ가 좀 적은, 미달되는 경우인 거죠. 지적장애가 이제 18세 이전에 진단된 경우가 많은데 평균보다 좀 7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좀 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학습적인 면에서 보통 한국에서는 주로 학습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요, 아시다시피 학원 엄청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학업이 학원반에서 안 된다 싶으면 엄마들이 또 과외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도 IQ가 70 정도에서 보더라인 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늦은 아이, 얘가 좀 머리가 나쁜 아이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한글도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 쓰고 뭐
읽는 거 다 하거든요. 더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보통 지적 장애를 진단받으러 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한국 기준으로 해서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이 한수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사과를, 자, 우리 4분의 1쪽씩 잘라서, 그러면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4명 있잖아요. 4분의 1쪽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과가 한 개예요. 이거 사과를 넷으로 나눠서 4명이 나눠 먹는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4분의 1쪽이라는 개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수딱 해놓고서 자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 냈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제로. 제로죠. 예. 네. 아마 이 정도 다 아실 너무 거예요. 쉬웠어. 너무 쉬워. 대답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지적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게 보통 4학년, 5학년 때 많이 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과외를 해서라도 아이가 따라가게끔 만드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학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것들, 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아이 중에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생일에 여기는 한국 과자를 사러 가려면 한국 마트를 가야 되잖아요. 한국엔 다 한국 마트지만 여기 미국 마트만 있으니까 한국 가게를 가야만 한국 마트를 가야만 한국 가게를 살 수 있어요. 이 아이 생일이라고 해서 한국 과자를 이만한 크기들을 몇 개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생일 선물이야 라고 했어요. 그 엄마가 그 커다란 과자를 사준 이유는 뭐였을까요? 동생하고도 나눠 먹으라라는 뜻이 있었겠죠. 자, 그러고서 같이 먹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 먹었을까요?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나눠 먹었을까요? 혼자 먹었나 보네. 맞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거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다른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생일 선물을 해서 나한테 받았어요. 이건 내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생하고 나눠 먹는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내 생일 선물인데 생일 선물을 어떻게 나눠? 라고 가는 거죠. 지적 장애라는 것이 어떤 걸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장애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역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역동성도 없죠. 지적 장애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자기만 한다라는 말. 사회성이 없네. 쉽게 말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적 원래는 장애가 남들하고 네. 잘 안 나눠 먹으려 하는 거 같네. 어울리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어떤 저의 어떤 경험의 어떤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어른이에요. 어른이고 이분이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도 졸업을 했고 직장도 다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자, 엄마가 오시면 부모님이 보통 오시면 밥을 먹잖아요. 한국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 좀 참잖아요. 그래서 밥 오면 같이 밥 먹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숟가락 놓는데 이 사람은 펄썩 앉아서 밥을 막 먹는 거예요. 30이 넘은 어른인데도.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싸가지 없지. 그렇죠.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배가 많이 고프다. 아우, 예. 이해심 굉장히 많으시면 긍정적이시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정말 자기만 안다.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해를 즉, 많이 받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 이것이 어떤 지적장애가 있거나 어떤 스펙트럼에 있을 때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면 근데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거 몰라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잖아요. 그러게요. 팔다리가 아프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적 장애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심각한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어떤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요즘에 무슨 폴리텍 대학 뭐 그런 기술 무슨 대학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폴리텍. 그러면 기술 같은 것도 배워서 직장 생활도 하고요. 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기도 하고요. 어, 어, 근데 보면은 뭔가 약간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아마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어요. 음, 예. 예, 예. 주위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시구나. 조금 이상하게 보이겠군요. 살짝 이상하게 보이는, 예. 어떤 음, 면으로 이상해 보이시던가요? 음.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나요? 자기 일에만 골몰한다든지. 예,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좀 더. 아, 자기가 거짓말. 한 행동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예, 누님 큰애가 그래요. 큰애가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직장에서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취직은 시켜줬는데 견디기 힘드는데 아주 쉬운 일적으로 네네, 원전만 하도록 이렇게 네네,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 클 때부터 보면은 지적 장애가 있구나. 음, 아무나 거의 며칠만 같이 생활해 보면은 느낄 수 네,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떤 거짓말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학습장애든 지적장애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이 뭐 간헐적으로 가끔씩 뭔가 조금만 도와주면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각하면은 어떤 보호시설 같은 데서 이런 경우도 지나기도 하고 뭔가 낮에는 뭔가 다른 데서 일을 하지만 이런 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광범위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IQ 정도로만 본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3%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구나. 예, 전 세계 인구 중에 3%니까 굉장히 많아요. 음, 여러분들이 인구를 한 100명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3명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 그 중에서 정말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한 1%.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예, 음, 지원이 100%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학습장애든 지적장애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눈에 띄어지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학습장애나 지적장애는 눈에 안 띄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볼 때.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어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는 조금 더 눈에 잘 띕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되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못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안녕 하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안녕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것이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음. 이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엄마나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하더라도 눈 마주침이 안 해요. 예. 사회적으로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이 안 돼요. 뇌에서 어떤 누군가의 상호작용하는 것도 뇌에서 영역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자폐 제가, 스펙트럼 장애가 예, 제가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네, 네, 명색이 외삼촌인데 네,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네, 네, 내가 잘 있냐 그러면은 그냥 고기 먹고 구석 숙이고 네, 네. 그래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들은 그렇게 똑똑해요. 예, 예, 음, 그 예, 다행이라고 생각해 드는데, 예, 예. 아유, 좋은 그래서, 예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따 예, 그것도 같이 드릴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죠? 어, 예, 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서번트 신드롬?
네. 네.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그게 대부분이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그게 있습니다. 자폐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서번트 신드롬이 있는 경우가 자폐 스펙트럼일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왜 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우영우라는 게 있었잖아. 우영우. 네. 예, 예. 거기 뭐 변호사. 예,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땠나요?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머릿속으로 쫙 예. 하는. 굉장히 똑똑했죠. 근데 사람들의 상호작용하는 건 조금 약했죠. 이렇게 그렇죠. 눈 보고 얘기하는 거 잘 못하고 음. 그랬었죠. 예,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그거에도 관련된 드라마가 예전에 무슨 닥터 이상한 닥터인가? 굿닥터. 아, 굿닥터. 굿닥터. 예, 예. 예. 그게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죠. 굿닥터를. 예, 그게 예, 그 판권을 가져가서 예, 미국에서 예. 시즌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예.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되잖아요. 우영우도 예.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까지도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자폐 스펙트럼 속에 넣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과 고르게 살아가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이기는 스펙트럼인 거죠. 왜 스펙트럼이라고 하냐면요. 이 스펙트럼이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예. 예. 어떤 거죠? 빛이 투과했을 때 빨주노초 스펙트럼을 파란보. 통하면, 나머지 예. 그쵸. 그 빛이 몇 가지로 뭐 나눠지죠? 7가지. 아홉 가지? 8가지, 9가지? 스펙트럼을 첨가했는데요.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고, 가시광선이고 실제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색깔은,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색깔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고. 예. 옛날 과학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되돌려 보시면. 예.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국에서는 IEP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별화 네. 학습 방법.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증상이 달라서 그런데 이것이 증상이 각각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이 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정말 한 번 보면은 포토그래피 메모라고 해서 사진처럼 다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었는데 그 곡을 어려운 곡을 한 번에 다 외워버려서 그 자리에서 치는 사람들도 있고 천재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재적이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센서리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맛에 대해서 까다로운 입맛에 대해서 천재적인 어떤 것이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입맛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카레 같은 것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카레? 이 자폐 스펙트럼 중에 음식에 센서리 이슈가 있잖아요. 카레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음. 왜냐면 카레를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 안에? 예. 안 드셔보셨나 봐요. 먹긴 먹었는데 몇 가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냥 노랗게 덮여 있어서 잘 모르는 건데 안에 보면 감자, 고기, 당근, 양파 뭐 여러 예. 가지 것들이 고기. 들어가요. 그렇죠. 고기 들어있고 호박도 들어기도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입맛에 센서리가 입맛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고기대로 맛이 느껴지고 양파는 양파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입맛이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우러지는 맛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네. 못 먹습니다. 자, 어, 시각적으로 네. 생각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이제 되게 민감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김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밥이 얼마나게 보여요? 요만하죠, 그냥 요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김밥에 몇 가지 색깔이 있나요? 뭐, 7가지. 한번 그렇죠. 한 6, 7가지 파란, 색깔이 있나 봐, 이렇죠. 파란색, 뭐 빨간색, 노란색. 그렇죠. 뭐. 당근. 한 대까지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는 나물.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각적 센서리가 딱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색깔이 어머나 흰색, 까만색에 주황색에 빨간색에
색깔이, 이 김밥이 우리 눈에 요만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음, 어, 그러면 이 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 못 먹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괴물처럼 느껴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요, 김밥을 못 먹고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주로 한 가지 음식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그 다음에 음, 김만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어, 우리는 밥에 김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밥과 김밥을 동시에 먹으면 두 가지 맛이 합쳐져서 이상하게 맛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은 미식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심각하게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센서리 이슈가 있으면 심각하게 민감성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제가 봤던 아이 중에 정말 포토그래피 메모리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이제 왔는데 그 장애자를 위한 학교에서 제가 디렉터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가 차를 태워 갖고 오는 3, 40분 정도의 거리를 있잖아요. 그림을 어느 날 갑자기 그리기 시작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거를요 종이를 계속 이어붙여서 하는데 거기에 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점과 거리의 상점의 이름과 그걸 다 하더라고요. 종이를 완전히 이어서 몇 개를 이어서 몇 미터짜리를 완전히 한 번 본 거를 다 이해하는, 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음악도요 한 번 들은 거는 다 알았었어요. 근데 본인은 말을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달력이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뇌에 장애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장애가 신경 발달 장애. 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어떤 김밥을 봐요. 그럼 눈에서 볼 때 눈이 김밥을 보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인지를 하죠. 아, 저걸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김밥이라는 걸 알죠. 학습을 통해서 아, 얘는 김밥이라는 거야. 그러면 뇌에서 쟤는 맛있겠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요만한 선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가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발달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뇌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손가락 하나가 얇은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주먹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 오류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뇌에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그맣게 들리기 때문에 잘 들고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음악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잘 모르지만 주먹으로 해서 전체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머릿속에서 그걸 다 기억하고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약하게 들어와요. 손가락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어떤 메모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머리카락처럼 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상호작용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사를 하거나 아까 우리 천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고.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알아요. 특히 우리 윗사람이면 그래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죠. 아, 삼촌이 왔으니까 내가 인사해야 된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화가 어렵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어렵고 사회적 관심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제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 축구를 봤는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관심 없고요. 물론 만약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꽂히고 관심이 있잖아요. 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잘하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머리카락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보면은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많이 우는 경우가 많이 울어요. 불편하니까. 그러고요, 극도의 떼쓰고 그런 게 떼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폐인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맨날 입는 옷만 입는다거나 입는 신발만 신는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먹는 것만 먹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 의사소통, 사회화 행동 이 세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 장애라고 하는데요. 발달이 장애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머리카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스페셜 교육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엄마라는 낱말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몇 번 정도의 얘기를 엄마라는 말을 들을까요?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 하기까지 보통 돌 때쯤 얘기하잖아요. 몇 번 들을까요? 수십 번. 적어도 한 아니, 500번 수십 한 거 번까지 아니에요? 하여튼 수천 번을 들어야 되지 않나? 한 번, 예. 보통 만 번 정도 들어요. 응. 엄마란 말. 예, 생각해 보세요. 엄마란 말 얼마나 많이 하나 보세요. 아우, 엄마가 맘마 줄게.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가 목욕해 주게. 자, 엄마랑 같이 옷 입자. 엄마랑 같이 우리 걷기 운동 해보고. 자, 엄마란 말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엄청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요. 발달이 지연되는 거지 발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게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느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이 아이들이 뇌가 얼마만큼 가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같이 들어가는 것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언젠가 도달하겠지요. 이게 얼마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10,000번이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20,000번을 들으면 될지 50,000번을 들으면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봤던 아이가 3살쯤인가 상담실에 왔었어요. 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어떤 이런 쪽에 이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어 테라피를 받았어요. 9살이 됐거든요. 이 아이가 아주 엄청 수다스럽게 말을 잘합니다. 남들보다 보통 돌 때쯤에 말을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보다 한 4년 정도 늦었지만 하긴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아까 그 자녀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서번트 증후군 얘기했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 대신에 다른 부분이 약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되게 똑똑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자폐 스펙트럼까지는 아니지만 보더라인쯤 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거. 비버리 힐스? 베버리힐스 쪽은 배우들이 많고요. 나사? 예, 나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요. 그쪽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갖고서 뭔가를 프로그램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미국 전체에서 그런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예요. 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서번트 증후군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음.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보더라인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또 똑똑한 사람 낳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첫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똑똑한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그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질 확률이 몇 %일까요? 굉장히 높아요. 25%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첫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면 둘째를 안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고 낳잖아요. 모르고 둘째, 셋째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년생으로 해서. 그럴 때 둘째, 셋째가 그렇게 세 아이가 다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극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라는 소리를 듣기만을 원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엄마를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최종선 멘토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조카분이 먼저 와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조카분이 나이 3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먼저 와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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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도요, 네. 대학 교수들의 자녀들 중에 네. 자폐 증상 가진 집이 많아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똑똑함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부모의 저주라고.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감추는데, 네. 감추지 않고 드러내가지고, 얘를 네.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네. 어,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폐증은 유전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기도 합니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같은 경우에 아까 서번트 신드롬을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똑똑한 것은 일반인보다 똑똑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이 이만큼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잖아요. ADHD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예요.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과잉 행동, 충동성 이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주의력 결핍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들어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얘기가 이제 길어질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뭔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뭔가 얘기를 열심히 해서 문장이 길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하는데 중간중간이 가로예요. 그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왜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루한 얘기면 딴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뇌가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ADHD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은 정말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거든요.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딴짓해? 왜 딴 생각해? 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해. 왜냐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이중 메시지, 삼중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동시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력 결핍인 사람들이 하는 경우죠. 그리고 ADHD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가 필통 잃어버리고 공책 잊어버리고 연필 잃어버리는 아이들은 ADHD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실에서 이쪽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옆 교실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막 옆 교실에 갔다 와요. 그냥 뛰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옆 교실에 무엇을 하는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옆 교실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충동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이 안 들려서 옆집에 그냥 갔다 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충동적 우세형입니다. 근데 이 ADHD 같은 경우가 어릴 때는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ADHD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뭐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아이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이 세 가지가 보통 복합적으로 갖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ADHD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ADHD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편견도 갖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가로가 안 들리니까요. 얘네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중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과잉 행동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에 딱 꽂혀요. 자, 공부에 딱 꽂힙니다. 좋은 쪽으로 가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갑니다. 유명한 과학자 뭐 다 될 수 있어요. ADHD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과잉적으로 가서 어떤 매니아라고 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꽂히는 것이 그런 쪽으로 꽂히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꽂히는 것이 다른 사람 말에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중에 주위에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하고 누구하고 뭔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오늘따라 정말 멋있어 보이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은경 멘토님, 자, 같은 네. 여자끼리 제가 아우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요. 음.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호감을 표시한 걸로 예, 좋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ADHD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말이 꽂히냐면은 여기서 오늘따라. 오늘따라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평소엔 안 예뻤나? 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음. 과잉, 행동,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그날 저녁에 당장 전화해서 막 화를 냅니다. 네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는 말 한마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인사말 했는데 나는 굉장히 나쁜 욕을 듣게 됩니다. 이게 ADHD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걷다 지나가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제가 날 때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딱 뒤돌아서 너 왜 나 때려봐? 주먹 먼저 날아갑니다. 이게 이런 충동성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에서 ADHD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PTSD 트라우마하고 ADHD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ADHD를 그렇게 많이 연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99.99%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이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과잉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뭔가를 하는 것 다 범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식의 행동들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DHD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이 과잉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매니아처럼 어떤 한 가지를 굉장히 파고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ADHD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기 때에서 ADHD를 심각할 경우는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충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 3살 아이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주위엔 사람이 없지? 외로워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요. 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나 불안장애, 품행장애, 특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DHD는 이제 이것도 발달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기쯤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는 청소년기 가지면 30%는 자연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ADHD의 절반 정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고요. 성인기 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ADHD의 특징적인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전에 한량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한량. 그쵸? 알죠. 예. 일은 안 하고 음. 술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음. 이 한량이라는 사람을 지금의 기준으로 하자면 ADHDA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 김삿갓. 김삿갓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세상이 보기 싫다고 삿갓을 썼어요. 그리고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쵸? 요즘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건가요? 과잉 행동이죠. 삿갓만 쓰면서 과잉 생각으로 가서. 그래서 한 곳에 있지 못했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ADHDA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니까 편하게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한국의 대통령은 전형적인 ADHDA라고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 얘기할게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ADHD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해 보여. 어린이가. 예, 예. 그리고 한국의 현재 대통령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네. 어떤 점에서? 네? 소위 말해서 또라이. 그쵸. 좋게, 예,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ADHD입니다. 그럼 왜냐면, ADHD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ADHD의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특징 중에 그냥 하나라고 보자면 말을 할 때 계속해서 고개를 움직이죠. 계속 이렇게. ADHD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얘기를 할 때, 자, 선생님 쳐다봐, 선생님 보고 얘기를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른들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 보니까 예, 예, 저도 젊어서는 이게 ADHD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ADHD 같은 경우, 어떤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전체 인구 중에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3억 6,633만 명이에요. 많다.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서 성인들이 6.76% 정도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동기 때 나타나는 거는 그보다 그럼 더 높은 거죠. 예. 거의 12%, 아까 13%입니다. 아까 50%가 성인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3% 정도 되겠네. 그렇죠. 예. ADHD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ADHD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정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음악가도 될 수 있고, 다 그래요. 똑똑한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예, 똑똑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ADHD를 연구한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범죄자들이 많았어. 그렇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ADHD가 범죄자로 빠진 확률이 더 높네, 그죠?
그렇죠. 또, 예, 그렇죠. 그래서 더 우리가 높습니다. 조금 알아야 될,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렇죠. 예, 음. 과잉 행동이 되니까. 사이코는 그렇죠. 그럼 극단적인 ADHD군요. 아니요,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그것도 다음 그건 좀 개념이 시간에, 다른 거예요. 그건 또 사이코패스. 다른 거라서 사이코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은 행동기 장애라고 하는데,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 한 것들은요, 다 신경발달 장애예요. 신경계. 신경과 신경 사이가 연결돼야 되는, 연결해서 똑같이 눈으로 보면 똑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신경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사이코는 ADHD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 ADHD 같은 그 어떤 발달 장애,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폭이 되게 낮아요. 감정 폭을 이해하는 것이요.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ADHD가 있거나 어떤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어떤 지적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감력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쟤는 도대체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공감력이 떨어져서요. 이기적으로 보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 그 사람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면 된다. 어린 시절에 진단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 머리카락처럼 신경이 전달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점 돼서 언젠가는 손가락 크기처럼 이렇게 쌓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ADHD 계속 얘기하자면 이것은 실행 기능 결합입니다. 결함입니다. 얘기했었죠? 전두엽의 기능 중에서 집중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응 억제가 어렵습니다. 멀티태스킹 업무 완성 꼼꼼한 검토 없는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로처럼 그것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노 조절, 충동 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달장애에 대해서 했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고 좀 재미있으셨나요? 예, 네. 새로운 걸 재미있네요. 많이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네,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후천성, 사후에 오는, 뒤에 오는 뭐 그런 ADHD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거되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또 고집이 한쪽으로 생긴다 그럴까? 아집이 음, 생긴다 그럴까? 음, 좀 이 사고가 유연하지가 않고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ADHD와 상관은 없고요. 보통의 나이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인지능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회로가 있어서 조금은,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저희가 11월 첫째 주까지 해서 원래 그거 하던 것까지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노년기에서 어떤 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깊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발달장애나 이런 아이들한테 할 때 우리가 가이드를 줘야 될 것이, 그리고 그런 성인기 ADHD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말을 할 때요, 단순하게 딱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하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의 관계 맺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 닦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손발 닦고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자, 손만 손 닦고 와,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다 닦았으면
자, 이제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면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에게도 ADHD 성향이, 부분적으로 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우리